네, 오늘은 문풍당당에서 드디어 자기소개서 첨삭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자기소개서를 저희 지인분들한테 합격했던 거, 떨어졌던 거 이런 것들을 한번 시험을 해봤어요. 보시는 분들도 좀 보내주시면은 잘 골라서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자기소개서는 종근당, 네, 참 유명한 회사죠. 네, 제약회사고요. 종근당에서 직무를 구매로 하신 분 자기소개서를 구해왔습니다. 먼저 다 읽으셨다고. 저는 읽고 왔습니다. 일단 총평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아, 총평이요? 네. 이 정도면은 자기소개서를 이제 갓 쓰기 시작한 분인데 글은 좀 쓸 줄 알아요. 그래서 읽기는 편한데 내용이 없는. 내용이 없는?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만약에 1점부터 5점까지로 평가한다 그러면 2점 정도 줄까. 평가해달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 그래도 미리 그냥 사전 고지를 드리자면.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취준생 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이제 10편 이하로 써봤다. 초반은 아니고 한 10편, 20편 정도 쓰고 나서의 느낌. 그렇죠. 글은 쓸 줄 안다. 딱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네, 이분이 뭐 문과 직무기도 하고 뭐 책을 좀 읽으셨구나 라는 느낌은 나는데 자기소개서로서,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보고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고서로서의 효능은 없다. 그럼 그건 어때요? 보통 저는 자소서를 이미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면접관들이 5분이나 뭐 10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자소서를 읽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판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지금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네. 이 사람의 이미지는 어떤 것 같다? 착한 분이. 심성이 고우신 분이에요. 왜냐? 본인이 심성이 착하다고 살았어요. 뭐 장단점이나 이런 거. 네,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참 재밌는 자기소개서고요. 그것만 기억에 남는다? 네, 이분이 2개를 보내주셔가지고 앞에는 종근당, 뒤에는 코오롱 진행을 할 건데 2개를 같이 보게 되면 한 사람이 확실하게 나오고요. 하나를 보게 되면 조금 덜 나오긴 하는데 뭐 일적인 능력이나 이런 건 안 보여요? 보이긴 하는데 너무 흐릿해. 흐릿하다. 그 밤에 한 새벽 1시쯤에 만취해서 감성으로 쓴. 그런 느낌보다는 저희가 이제 술을 먹고 지하철 막차를 타고 딱 그 지하철역 앞을 나왔는데 가로등이 흐릿하게 있는 그 상태. 만취해서 잘 안 보여. 감성 아니에요, 감성? 감성이랑 좀 달라요. 내가 취한 거야. 감성에 취한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취한 거야. 네, 한번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모호한 자소서고요. 일단 뭐 기업평을 해보자면 종근당이라는 기업은 사실 대기업이죠. 제약업계 탑.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우리가 이름 들어봤으면은 제약회사 중에 아는 회사들이 많지 않잖아요. 대웅, 테트리오, 한미약품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이름 알을 정도면 큰 회사고요. 사실 이분 파트 같은 경우는 직무를 구매라고 해놨는데 구매라는 파트가 사실은 잘 안 쓰는, 많이 뽑지도 않고 경쟁률도 치열하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지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경영 지원을 쓰시거나 영업을 쓰시는 부분이 많은데 구매를 구해온 이유는 보시는 분이 참신해 보이라고 가져왔습니다. 영업 자소는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구매 가져왔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이 종근당 자기소개서의 문항이었어요. 총 4가지였는데요. 이 4가지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을 원하는가.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지원 동기를 묻고 있죠. 지원한 이유, 지원 동기를 묻고 있고요. 입사 후 목표, 이렇게 2가지를 묻는 문항이었고요. 두 번째는 직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을 정의하는 거였고요. 세 번째는 실패 사례와 극복 과정을 물어보는 문항이었어요. 네 번째는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 저희가 옛날에 한번 설명했던 것과 말씀드리자면 4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역량 중심의 자기소개서인데 직무와 연결하라고 명확하게. 회사에 대한 이해가 지금 4번에서 나오는. 사실은 여기서 1번 같은 경우는 입사 후 목표를 기술하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명확하게 산업에 대한 그렇죠. 산업에 대한 이해를 좀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2번에서 직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이라고 명확하게 기술해놨기 때문에 2번이 직무. 그렇다면 직무와 기업이 나왔기 때문에 3번 정도에서 회사를 표현해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4번 같은 경우도 직무라고 한 번 더 명확하게 명시해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만약에 쓴다고 한다면 1번에서 산업, 2번에서 직무, 3번에서 회사에 대한 이해를 보여줄 거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를 2번 물어보는 걸 보니까 굉장히 직무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지원해라 라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1번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자면요. 1번 해당 직무를 지원한 이유와 종근당의 입사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는 종근당의 좋은 제품과 서비스가 고객에게 전달되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수많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바로바로 들어갈게요. 1번에서 저는 첫 문장부터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뭐냐면 너무 길어요. 자기소개서를 좀 더 쉽게 쓰는 방법은 문장을 나눠야 되거든요. 이거는 제가 뭐 다른 분들한테도 말씀드렸던 얘기인데 저희 영화 볼 때 자막이 보통 14글자로 끝납니다. 제가 옛날에 어디 책에서 읽었었는데 사람이 보통 평균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글자 수가 14글자 내외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영화 자막 같은 거를 보면 잘 하시는 영화 자막들을 보면은 14글자 정도로 끊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예요. 인사담당
담당자가 보기에 글자 수가 많아지게 되면 사실 글을 안 읽게 돼요. 첫 문장이 이렇게 길면은 종군에게 좋은 제품과 서비스가 고객에게 전달되기까지 하고 그냥 넘겨버립니다. 사실 읽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안 읽히니까 평가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첫 문장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아니요. 저도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물론 이제 글자 수가 긴 것도 문제지만, 저는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해당 직무에 지원한 이유로 물어봤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답부터 해줬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로? 그렇지. 네. 내가 이 직무에 뭐 때문에 지원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내가 뭔가 자신감이 있어 지원했습니다. 아니면 뭐 제약산업의 그런 구매 프로세스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딱 대답부터 해주고 시작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지. 뭐 종군당이 어쩌고 저쩌고. 사실 이런 내용들은 종군당 사람들이 더 잘 알잖아요. 그렇죠. 너무 지겨운 내용이고 1000명 했으면 1000명이 다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이 왜 이 직무에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얘기해주고 시작해주면, 아니면 첫 문장이 획기적으로 재밌던 두 번째 문장을 읽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주던가, 두 가지 중 하나였어야 되는데 두 가지 다 실패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정답을 찾아야 되니까 일단 찾아야 되는 거는 지원한 이유랑 목표를 넣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일단 소제목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넣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소제목을 굉장히 싫어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소제목을 하게 되면 보통 한 14글자 정도 날라가거든요. 사실 뭐 대괄호 치고 지원한 이유에 대해서 뭐 한 문장 정도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전 그게 굉장히 글자 수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대단한 카피라이팅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한 문장으로 이 모든 글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면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 글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문장 하나를 더 적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반대예요. 약간 글을 물론 잘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제목 없이 잘 많이 쓰시면 되지만, 아직까지는 좀 많이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소제목을 일부러 달아서 어쨌든 자소서는 이미지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전달해주고 싶은 이미지를 그냥 소제목에 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죠. 왜냐면 어차피 이거 다 읽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뭐 이거 다 제가 읽지를 못했지만, 뭐 예를 들어 나는 뭐 열정적인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너무 진부하지는 않은 소제목을 달아주면은 뭐 쉽게 내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나오면 다시 한번 지적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소제목에 대해서 너무 평이 극과 극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근데 너무 글이 전체적으로 답이 없다. 그러면 글을 다 뜯어 고치는 것보다 그냥 소제목을 달아줍니다. 그것도 맞죠. 언제 다 뜯어 고쳐? 답이 없는 수준이라면. 어쨌든 뭐 일단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중에 구매 업무는 실질적으로 고객과의 만남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를 전달하지 않지만 혁신적인 가치가 만들어지는 시작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같은 문제죠. 글자가 한 문장이 너무 길다. 이거를 사실 첨삭을 한다면 사실은 이 문장 같은 경우 한 3문장 정도로도 자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매 업무는 고객과의 만남을 통해 서비스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고 충분히 이어갈 수 있는 글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길게 했다는 점이고요. 일단 뭐 내용적인 거 먼저 찍고 나중에 세부적인 거 찍어보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삶에서 시작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저 같은 경우는 구매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기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나는 이 직무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직무에 대해서 나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 이 일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나는 알고 있다라는 거를 직무에 대한 이해를 정말 간단하게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문장 역시도 너무나 길어요. 구매의 궁극적인 목표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고객에게 최상의 품질의 제품을 전달하고 회사에 이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라든지 문장을 끊어서 갔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도 쉬웠고 보는 입장에서도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사실 인사이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썼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결국 하고 싶었던 얘기는 나는 이 구매 직무를 잘 안다. 그렇죠. 이 내부 속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그렇죠. 이 전체적인 앞부분에 쓸데없는 사족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렇죠. 전체가 사족이죠, 사실은. 그렇죠. 저는 전체 프로세스를 조금 바꾸고 싶은 게, 저였다면은 차라리 지금 얘기하는 인사이트를 맨 앞쪽으로 땡기고 나서 내가 구매 직무에서 어떤 것들을 했는지 좀 더 실제적인 것들을 써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자기소개서의 가장 큰 문제는 물어보는 거에 대한 대답이 너무나 불친절해요. 직무에 지원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럼 여기서 지원한 이유라고 하는 것은 시작점의 의미를 갖추고 고객을 만족을 위한 구매를 하기 위해서예요. 이 글에서만 따지면, 아니면 위에서 고객이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거 두 가지 모두가 무슨 소리야? 네가 왜? 네가 뭔데 이걸 해? 너가 뭔데 갑자기 와가지고 무슨 지구 영상 써가는 거 아니고 지구를 구하려고 난리를 쳐. 너 무슨 히어로야? 이런 수준이에요. 또한 입사 후 목표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조금 있네. 어디요? 이게 이게 입사 후 목표.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뒤에 마지막 한 문장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문항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 답이 없다는 거죠? 너무 지인 거를 받아왔는데 답이 없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좀 놀랐는데. 사실 전 두 가지 의미로 둘 다? 답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사실 글을 조금 더 잘 쓰기 위해서는 문장이 나누어져야 되고, 일단은 가독성이 없으니까. 가독성을 살리고 나서라도 본다면, 시작이 반이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라는 말이 뜻이라고 하는데, 이게 글자 수로 따지면 한 20글자에 30글자 정도 돼 보이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사족이에요. 본인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사실 없고. 본인 경험이 더 들어가야 되는 그쵸. 내용인데, 그리고 약간 너무 글을 좀 어렵게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문장의 혁신적인 가치, 그렇죠. 이런 게 왜 이렇게 어렵게 쓸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추가해 갑자기 라이프 스타일, 이거 왜 영어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굳이 쓸데없는 얘기, 너무 이렇게 다들 아는 얘기들을 그렇죠. 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거 참 재밌는 문장이라고 생각하는 게, 분명한 진실입니다. 그렇죠. 이런 건 너무 내 느낌이잖아요. 전 PD 수첩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은 진실입니다. 좋네요. 네, 그래서 이 글을 총평해보자면 1번 문항에 대해서는 물어보는 거에 대한 답을 안 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글 전체가 사실 하나의 시예요. 너무나 많은 비유와 은유로 포함되어 있어서 이 사람이 무엇인지 흐릿해 안 보여. 뭐 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번은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사실 뜯어 고치기도 힘든 글이에요. 본인 그렇죠.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네.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답이 없다. 두 번째는 본인의 이야기가 없고, 세 번째는 가독성이 없다. 이 세 가지로 정의를 하고 싶고요. 1번은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갈까요? 만약에 입사고 목표로 쓰면 어떻게 해요? 입사와 목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 대한 이해를 보이는 것이 목표는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쓴다고 한다면 구매에 대해서는 본인이 정확하게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분명 어떠한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거예요. 뭐 제약 회사니까 R&D를 많이 한다던가,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무슨 원료에 대한 이슈가 요즘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발암물질 발견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이 현재 많이 산재하는 걸로 알고 있다. 본인은 조금 더 많은 공부를 통해서 이러한 원료를 조금 더 많은 공정을 거칠 수 있도록, 아니면 신선한 원료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동의하는 게, 내가 구매에 대한 경험들은 있으나 네. 중금당이라는 이 산업에 대한 이해는 좀 그렇죠. 부족하다라는 그렇죠. 거를 얘기해주면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산업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빠르게 적용할 수 그렇죠. 있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나의 게 경험과 좋을 것 같아요. 공부시켜서 조금 더 노력하겠다. 이렇게 썼으면 가장 좋은 거죠. 그런 부분이 빠져있다라는 게 아쉬운 점이었고요. 그래서 2번 문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지원한 직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을 정의하고, 직무와 역량이죠.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경험을 작성해 주십시오. 간단합니다. 그냥 직무에서 중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문장부터 가보시자면, 구매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조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부터 말씀드리는 건데, 이분의 글은 문장이 굉장히 길다, 가독하기 힘들다라는 점이 있었고요. 이게 한 문장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한 문장에서 두 문장. 그렇죠. 여기서 근데 1번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정확하게 정답은 얘기했어요. 대답은 했어요. 네, 대답은 했고, 사실 저 같은 경우 이 문항을 풀자면 아까 1번 문항에서 핵심 문장을 가져와서 뭐였죠? 구매에 대해 너무 길어서 기억이 안 나. 구매에 대해 정의했던 아까 그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진실 그거밖에. 아니, 진실 말고요. 네, 그 문장을 차라리 첫 문장으로 가져오고, 그렇기 때문에 조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겠어요. 저도 그 문장이 사실은 2번에 들어갔어야 되는 문장이죠. 그리고 사실은 문장이 굉장히 긴데, 결과적으로는 이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들을 본인이 많이 찍어줬어요. 다른 다양한 부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수십 개의 업종과 다양한 협력업체의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오류 없이 전달하고 편승되지 않도록 중간자 역할을 해야 된다. 최선의 선택.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 직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티는 많이 돼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는 게, 이게 물론 그 해당 직무에 있는 사람이 이 글을 보면은 얘 잘하는구나 할 수 그렇죠. 있겠는데, 인사팀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사실 네. 너무 이제 길게 그렇죠. 다 얘기하려다 네. 보니까 이게 잘 아는 게 맞아? 아니면 취준생 입장에서 조금 본 거야? 이 네.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하나 좀 끊어가면서 강조를 주면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이것저것 내가 아는 거 다 얘기하려다 보니까. 그것도 맞고, 제가 여기서 방금 말씀하셨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네네. 본인의 경험과 같이 쓰면 돼요. 제가 구매팀에서 인턴이든 어떤 그렇네요. 직무 경험이 있었을 때 다른 부서와 협력을 해야 된다는 걸 겪었다든지, 아니면 그런 사례를 하나 정도 들어주면 좋잖아요. 제가 어떤 발주를 했는데 디자인팀에서 컴플레인이 들어와서 해결했던 경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율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본인의 경험에 근거한 부연 설명이 들어갔으면 좋은데, 본인의 경험이 전혀 없어요. 이제 나오겠죠 뭐. 뒷문장. 네. 그래서 읽어볼까요? 저는 해당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문제가 생기면 한쪽의 의견을 상대방이 전달하는 입장이 아닌, 본인의 경험이 뭔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거를 명확하게 드러내주지 않음으로써 이거 안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이게 그냥 딥한 수준의 경험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이 친구 인턴 정도 했나? 그렇죠. 알바 정도 했나? 차라리 정확하게 집어서 저는 어느 회사에서 뭐 구매팀으로 어느 정도 일한 경험이 차라리 얘기를 있습니다. 해주고. 그 당시에 이러한 문제점이 생겼습니다라고. 어차피 여기서는 겁먹을 필요도 없는 게 경험을 본인이 써달라 그랬어요. 경험은 그냥 영어 없이 쓰고 그 사이에서 뽑아낸 역량을 썼으면 되는데 경험을 왜 안 드러내는지 모르겠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는 게 저희도 이력서 쓸 때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다른 회사에서 있었던 경험, 회사 이름 쓰지 마라.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력서 쓸 때 뭐 다른 경쟁사에서 일했던 경험 숨겨라. 어느 회사라고 직접 말하기 그렇다면 뭐 중견급 기업에서 뭘 한 적이 있습니다라든지 그냥 이런 식으로만 써도 되는데 그걸 너무 숨기려고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그냥 하게 됐어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드러내지 않는 건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문제는 아까부터 말씀드리지만 본인의 경험이 없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글이 장황해진다. 그리고 쓸데없이 자꾸 같은 얘기를 너무 반복해요. 자꾸 가운데 있으려고 하는데 천칭. 거의 무슨 법원인 줄 알았어요. 천천히 이거 눈 감고서 들고 있잖아요. 뭘 중요하다고 자기가 생각하고 이 업무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걸 드러내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문장이 반복되고 이런 문장들이 그냥 글자수 낭비가 아닌가. 그러니까 뒷부분이 이제 약간 경력직 그냥 직무기술 썼음.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이 소통이라는 그 조율이라는 부분이 엄청 에피소드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부분이잖아요. 뭐 네. 싸울 수도 있고 네. 뭐 잘 될 수도 있고 그런 뭐 에피소드를 좀 설명을 해주면 좀 재밌게 읽을 그렇죠. 것 같은데 너무 그냥 직무기술서 쓰듯이 뭐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만 쓰니까 별로 이렇게 기억에 남지가 않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글을 아예 조금 고치면은 네. 이 앞단 부분을 아예 그냥 한두 줄로 그냥 바꾸고요. 그렇죠. 네. 이 뒤에 경험 부분을 좀 길게 그렇죠. 해서 에피소드를 좀 넣어주는 게 사실 이 모든 여기 들어가 있는 이 지금 700자로 쓴 글이 사실은 100자 이내로 줄여줘야죠. 400자 가까운 거를 본인의 에피소드와 경험을 쓰시는 게 맞아요. 맞고요. 남은 100자 정도로 다시 정리하시는 게 맞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디 적고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에피소드가 없기 때문에 첨삭을 해줄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가 있어야 첨삭을 하죠. 네, 이 정도는 사실 뭐 신입사원이 딱 회사 들어가서 연수하면은 거기 이제 경력 있으신 직원분이 와서 야 뭐 구매는 조율이 제일 중요한 건 막 그런 거 듣고 그거예요. 딱 그 정도 글이지. 왜냐면은 뭐 본인의 회사 기밀 때문에 직접적인 어떠한 것들 말할 수 없거나 뭐 아이씨 거기 뭐 구매팀 누구 나쁜 새끼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애둘러서 말하는 글 이런 느낌이 너무 강해서 약간 연수원만 갔다 와서 쓴 글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경험이 되게 많고 재밌는 얘기들도 많고 할 텐데 네. 너무 그런 내용이 안 담기니까 답이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좀 아쉽다. 세 번째, 현재 또는 과거 소속 집단에서 경험 중 실패 사례와 극복 과정을 서술에 작성해 주십시오.